예. 예. 심호흡하고, 예. 그 상황이 잘 종료가 됐네. 딸이 방학에서 왔는데 네. 딸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그런 게 있다고 네. 네. 엄마 월요일에 신나게 가는 네. 잠깐 기법을 사용해 보신 경험. 자, 그 다음에 또 공황장애 상담. 그거 좀 한번 이야기해 봐요. 29살 먹은 자매인데요. 밖을 못 나가고. 자, 이거 가지고 해 봐요. 좋은 경험이니까 쑥스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거 임상에 대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죽이 됐던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죽순 이야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 29살 먹은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어요. 전에 이제 한번 만난 사람인데 이제 제가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가 카톡이 저한테 떴어요. 신규로. 그래서 문자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루에 4-5번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죽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면 금방 죽을 것 같대요. 자기가. 근데 그게 4-5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집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뭘 하는데 뭐 이렇게 향수 뭐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로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차를 못 타니까.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첫 미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사람의 관계였어요. 사람의 관계.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그 문제로 온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성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개인적인 거라 좀 말씀드린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A 부분이든 B 부분이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제가 2가지를 요구했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암송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일날에는 지 엄마랑 이제 다른 데 다니고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와서 피아노를 좀 쳐서 제가 수요일날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일부러 피아노 우리 칠 사람이 있는데 금요일날도 우리 2-3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리더만 많이 나오면 5명 나와서 리더 모임인데 그때도 일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못 하는데 지금 이번 주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2시간 미팅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95%가 없어졌대요. 95%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또 거의 없어졌고 지금은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한 번씩 조금 있는데 조금 약하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노력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서울 가면은 다 거의 해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전에 같으면 진짜 어떻게 기도나 열심히 해 이 말밖에 못 하는데 상담이 되더라고요. 상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 특별한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아마 해결되지 않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걔는 26인데 얘는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는 평상시는 안 나타나고 이제 여러 번 드러났어요.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여러 번 드러나고 그랬는데 얘는 평상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제도 지가 기도해가지고 카톡을 하는데 지 엄마가 우리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 때문에 막 그런 게 몇 번 드러나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절대로 반대하는데 그래서 집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잠도 자고 막 그런 애인데 얘를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엄마하고 상의해서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갔는데 얘는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상담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제 영적인 거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막 소리를 다른 소리를 듣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성경을 딱 읽으면 얘는 벌써 딱 보면 막 전기를 막 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쳐다보면 얘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저항해요.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네,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만났는데 예수병원에서 엄청나게 그냥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느끼는 건지 어쨌든 그런데 평상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하고도 이야기도 했어요. 걔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왔대요. 그리고 지 말로는 그래 군대 귀신이고 그리고 그럴 때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주의 말만 읽어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탁탁탁탁 넘기면 전부 저주의 말만 다 읽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건 영적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좀 공부 한번 해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요. 뭐 영적인 문제는 네. 그게 확실하면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쫓아내야 될 거고 그게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우면 기도원에 좀 보낸다든지 이거 한 사람 빨리 보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어떤 이제 나타나면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난번에 이제 두 사람이나 딸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뭡니까 그런 이제 조현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원에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보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권사님하고 같이 딸려서 이제 보냈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지금 이제 또 그 상태가 계속 되는지 아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병원에 이제 가서 조현병 쪽으로 검사를 이제 상담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인 게 명확하다면은 이제 본인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이제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 그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집회 시간이나 이런 게 교회는 또 그것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영적인 그런 어떤 강한 현장을 이제 보내서 이제 혼자 가면 또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결판을 내야죠. 얘는 이제 영적인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굉장히 아빠의 폭력적인 게 많고 네. 아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근데 이제 엄마하고 있는데 엄마도 이 삼장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보따리 싸고 얘가 지금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따리 싸고 나오다가 어느 수준이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병원에 실려가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엄마가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내보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모아놓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조금 심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싫어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몇 번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이 교회 가면 네가 그런다, 너 교회 가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엄마는 알고 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막 욕도 잘하고 저한테도 막 고발한다고. 엄마가 귀신 들린 거. 엄마가 아주 심각해요. 근데 그런 엄마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도 이제 영적인 것이 생기게 되는 동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귀신이 쉽게 말해서 들어와서 역사를 하려면은 몇 가지 그런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어머니가 무당을 했거나 할머니가 무당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그 내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이제 잘못된 기도원이나 또 이제 이런 데 가서 영적인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 전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 현상.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이 아주 문란하거나 아주 더럽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더러운 영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충격적 사건을 받았을 때 그런 충격 또 그런 상처 이러면 이제 일단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런 영들이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제 무당 때문에 왔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이제 또 이제 그런 잘못된 영적 현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겼거나 네,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나 이거는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기도해서 쫓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삶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생활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많은 경우는 심리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이 역사를 쫓겨나가도 그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 기능은 메모리 기능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해소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가족 상담이 이제 그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거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야죠. 같이 기도하고 또 나가라고 하고 또 뭐 싸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나가는 때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좀 같이 영적으로 좀 협력이 되고 강해지고 이제 이런 게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힘들 때는 기도원에 보내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심리 상담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상처가 많으면 일단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되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했던 이제 분도 현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자꾸 못한다고만 하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서 했던 건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정 엄마예요. 거기도 친정 엄마가 그렇게 이제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와서 버티면서 살았는데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시어머니가 자꾸 못한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존감 높이고 자기 잘하는 것도 찾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속에서 자꾸 자기 자존감을 높여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하고의 삶에서 독립이 돼야 돼 일단 독립.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걸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황 장애는 이제 좋은 경험을 하셨고, 근데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자기의 삶이나 이게 발전이 안 되면 항상 다시 와요. 이게 항상 다시 옵니다. 이게 심리질병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심리적 상처나 이런 건데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항상 우리의 바닷속에 생각의 바닷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항상 바닷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닷속에 좋은 보물선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본적인 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창세기 3장의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좋았던 추억도 항상 들어있는 거고
나빴던 것도 상처도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들어있는 것들을 누구를 딱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해지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 내적 정보가 스스로 떠올라요. 그게 강해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항상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이제 잘 누군가가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존귀함의 영역부터 16주 뭐 전체를 다 한다 이거는 뭐 내비두고 그래서 16주 정도를 이건 치유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을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보통 이제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8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4개월, 6개월 정도를 추적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되풀이 되는지 그래서 또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치유를 해서 우선은 현장에 다가설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본인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그 심리를 다뤄가야 돼요. 계속 다뤄가면서 이제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좋은 일꾼들이 돼요. 자기들이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둘이 같이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심한 경우는 그거는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평상시는 걔는 괜찮고, 아주 괜찮아요. 아주 온유하고 예. 평상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밖으로 노출됐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공황 장애를 앓았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상황이 앞에서 딱 벌어질 때는 그게 역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영적인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제 상대가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에 그런 게 벌어졌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기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충격적 사건을 대하면은 이제 또 그것이 이제 엉뚱한 불안 장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어쨌든 좋은 경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심리 상담 쪽에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 상담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코칭, 뭐 멘토링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심리 상담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상담 그 다음에 이 멘토 그 다음에 뭐 코칭 이게 다 같이 병합됩니다. 이게 결국은 다 같이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영역씩들만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영역이 장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딴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하나의 가지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지금 우선 이제 언어의 힘 이번 주간에는 우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재능 요걸 드렸는데 요 재능은 이제 이번 주간에 시간이 나면 대략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처음에 지금 이제 생각의 기능, 재능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의 기능, 요거는 이제 16주로 다 축소를 시키면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실용성 있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다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재능은 이제 그거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만 이게 운영이 되고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건 2권인데 한 권으로 하니까 너무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2권으로 하는데 25주예요. 그러니까 52주를 25주로 줄이면서 그것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실용성 있게 좀 더 이제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재능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책을 펴보세요. 이제 언어, 이 언어는 이제 소통의 영역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영역은 크게 이제 언어의 영역. 그래서 언어의 영역은 1, 2, 3, 세 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언어의 힘과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언어의 기술. 네, 언어의 기술. 그래서 이 1권에서는 원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2권에서는 이제 기술적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의 세 번째 책에서는 질문이에요. 질문. 언어와 질문법. 예, 그 부분. 예, 그 세 개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언어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코칭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코칭, 그다음에 이제 지금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렇게 이제 이 소통의 영역에서 좀 여러 권의 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운영할 이 내용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지 심리 상담만이 아니라 이제 상담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재능을 개발해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재능을.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자, 장점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은 장점을 찾는 거예요. 장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른 욕구로 이제 성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그 부분을 타치를 하면 그건 이제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본인이 심리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뭐 휴유증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아무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쓸데없는 훈계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고 더 강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심리적 문제입니다. 심리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만나서 보니까 참 이뻐요. 아이의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아주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내가 자네 멘토가 돼주면 어떻겠나. 예,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자네는 앞으로 어차피 심리학을 하니까 앞으로 내 조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실습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네는 학교에서 공부한 걸 나한테 좀 또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 이제 조교를 하나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가 다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옳다 그러다 표면에 나타난 건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뭐 이러면은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문제만 다루면 돼요. 심리 문제만 다루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다루기에는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뭐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끌어내는 것도 뭐 우리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속에 이런 거 있는데 꺼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점을 찾기를 한다든지 같이 나눈다든지 우선 좋은 점을 칭찬해요. 우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시네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런 좋은 장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상처가 참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한번 본인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처음엔 의아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쭉 찾아가요. 찾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낼 어느 상황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끌어내는 거를 내가 끌어내면은 그게 더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돼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꺼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것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장점도 찾고 훌륭한 점 찾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아유 이렇게 좋은 것은 있지만은 활용을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혹시라도 옆에 있으면은 정말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담자가 당신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이런 걸 꺼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꺼낼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그동안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이런 걸 자꾸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때요? 그러면은 뭔가 자존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나 이런 걸 스스로가 어느 땐가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네, 1페이지 서원을 보면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보다 더 언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이 말에 달려있다.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모두 말에 달려있다. 자녀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든 것들이다. 말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치료받게 한다. 말은 감동을 주고 분노를 일으킨다. 천국은 말이 바뀌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들이 다 병들어 있다. 청소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병들고 썩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병들고 썩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인간관계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와 장래를 볼 수 있다.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한편에서는 축복과 기적의 도구다. 인간은 왜 좋은 말을 해야 할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말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될 이유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좋은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게 본체예요. 이게 이제 말을 바꾸자, 말을 배우자. 배우지 않으면은 좋은 말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언어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언어를 아무리 쓰라고 해도 사용을 못 해요. 에베소에서 4장 29절에서 바울도 너희가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이 뭔지를 모르면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라 이것만 알지 은혜로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입력된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가정에서 크고 어떤 상황에서 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들은 말은 못 해요. 안 배운 말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 내가 들었던 말을 하는 거지 안 들었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식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내면의 그런 감정의 변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잘 배웠어도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은 나쁜 말이 나가버리니까. 나쁜 말은 너무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독한 말, 나쁜 말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 영역은 언어의 힘과 중요성, 언어의 기술과 디자인, 언어의 기술 디자인, 그 다음에 언어와 질문법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통과 대화법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면 소통과 대화법, 말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 말의 능력 체험하기, 언어의 역사와 능력의 배경, 왜 인간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언어의 기준, 현장과 언어, 일리,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언어는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저런 말도 쓸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 정말 감사합니다가 더 다가설 수 있는 말이죠. 그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선택과 감정의 변화. 언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와요. 언어가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언어. 언어 사용을 위한 방법들. 쓴소리 잘하고 잘 듣기. 네. 그 다음에 언어와 건강한 자아 만들기.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자아가 건강해야만 되는 거고,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네, 흥분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언어 사용의 모델, 화술의 달인 예수.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1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과 대화법. 소통의 중요성과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 여기서 이제 삶에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자, 자기 칭찬하기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축하하고 칭찬해 줄 일. 그 상담하면 다 그 이야기에 다 상담하면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자, 자네도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심리의 변화를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살고 난 다음에 자네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 3가지, 4가지 써서 내 카톡으로 좀 보내줘봐. 그렇게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빼놓고 무슨 뭐 거창한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하할 일, 잘한 일 이런 거 자꾸 찾아내는, 수고한 일 자꾸 이런 거 집에 들어가서도 싹 둘러보고, 눈에 띄는 안 좋은 걸 이야기하기보다 눈에 띄는 찾아내야 돼요. 좋은 일, 축하할 일 이런 거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심리의 안정감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방법들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꼭 거창한 무슨 어떤 심리학자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칭찬하고 자기 격려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감정 컨트롤이에요. 자기와의 대화예요. 감성지능의 첫 번째 요소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감성지능의 첫 번째예요. 감성지능이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가 그 감정을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감성지능의 키포인트예요. 첫째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자, 소통의 중요성과 대화법. 왜 우리가 소통의 능력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통이 필요하다. 보통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인간관계예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친구들도 자기와의 대화하는 것, 자기 존중법 우리 14가지 있잖아요. 14가지. 그거를 항상 습득시켜서 본인이 그걸 항상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기하고 자기 격려할 줄 알고 자꾸 이런 게 되면은 스스로가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상담자하고 관계를 통해서만 빠져나오게 되면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못 빠져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상담자는 권장을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관계 성공에서 오죠.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몇 %가 인간관계에 실패했냐면은 93%예요. 그만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고,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행복과 성공 실패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4가지의 관계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의 관계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그동안 보통 항상 관계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생각해 왔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상처가 많아요. 항상 상처가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항상 상처받은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칼날이 날아오거나 또 뭐 화살이 날아오거나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뭐합니까? 치유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더 키워주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에서도 첫 번째 요소예요. 네. 왕따 당할 때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감정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일 민감한 시기가 바로 그런 이제 사춘기 시기인데 그 민감한 시절에 상처가 확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일반인들이 겪는 상처보다 훨씬 커요, 이게. 경험도 없지. 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막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키워주는 이런 멘토링 교육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이 아이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해소되어 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재능의 분야죠. 인간의 모든 행복과 성공은 이 4가지의 관계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해지고 이 관계가 성공적이며 인생은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지식적인 능력은 키워가면서도 관계의 능력을 키워가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감성 재능이에요. 지식적 능력을 키워가는 건 지적 재능이에요. 학교 공부의 대부분은 거의 지식적, 지적 재능을 키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성 재능이 안 큰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결국 실패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똑똑하니까 항상 칭찬만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시를 당한다든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유인으로 창조된 인간과 소통의 중요성. 이미 공부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들어있다. 이것이 인간의 성품이며 본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다. 그런데 인격성 안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이다. 우리가 소통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율성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억압을 받으면 고통을 느끼고 저항하게 되고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인류 역사다. 인권운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나 국가적인 것이든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네. 사회나 국가적인 것이든 억압 속에 있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인권운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간에 결국 억압 속에 있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하는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개인의 권리는 강조되고 개인의 자유지수는 높아졌는데 이것이 자기만의 것이 되는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에 학교 아이들이 양보할 줄도 모르고 왜? 항상 자기만 중요하게 인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칭찬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칭찬만 하다 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똑똑한데 자유적인데 상대방과의 파트너십이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회 속에서 성공을 해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자유한 자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종처럼 부릴 수 없다. 이런 의식은 개인의 권리, 신장, 지식의 발전, 경제의 발전이 커질수록 같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자유인과 자유인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서로 소통의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기대해도 안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 주는 관계만 돼도 안 되고 서로 소통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열등감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열등감에 대한 책을 쓴 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열등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냥 소통의 관계예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뭔가를 나누는 소통이지 저 사람이 나를 막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뭐가 많습니까? 이런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자유인이 함께 살아가기에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소통이다. 이 소통을 통해서 자유인과 자유인이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유인과 자유인이 살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소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압의 관계예요, 이게. 요즘에 갑과 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는 억압의 관계입니다, 이건. 소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업무적 영역은 서로 다를 뿐이지 인간관계는 소통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구조는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압의 관계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상처가 있게 마련이고 억압이 있게 마련이고 그 속에서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한쪽은 심리가 병들어 가지고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에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유한 공동체지 억압받는 노예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가 인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통의 방법은 뭡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뭐예요? 관계학, 또 대화법, 언어의 기술, 리더십.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리더자예요. 네. 자,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유인과 자유인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죠.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어를 통한 대화법. 다음에는 글이나 그림 혹은 바디랭귀지, 스킨십 이런 게 사용될 수 있고 생각과 생각이 소통하기도 하고 정직한 행동과 신뢰가 소통의 방법이기도 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은 소통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바로 언어를 통한 대화를 통한 소통이다.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답답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사귐을 가졌어요. 근데 그 남자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굉장히 말이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참 점잖다. 나한테 필요한 건 저런 사람이다. 또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또 활동적인 사람을 보고 나한테는 저런 사람이 정말 딱 맞는 사람이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하니까 활동적인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원래 내 성격은 그런 걸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성격은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이 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큰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러면 부모와 소통도 전혀 안 됐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입 닫고 사는 이게 돼버린 거고, 또 말을 많이 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환경을 거슬러 가면 그렇게 활동하게끔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너는 왜 그러냐, 뭐 내 성격은 본래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가정의 행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강한 사람은 이걸 스스로 강한 거를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3밖에는 수용을 못 하는데 나는 그를 뭐 8, 10 이러면은 상대방이 도저히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절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어떤 대화의 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뭐 갈라지게 되고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고 훈련하면 다 바뀐다. 이거 안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창세기 1장 27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성이다, 외성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살아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무슨 내성, 뭐 외성, 우리는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 붙들고 그냥 그 은혜의 복음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걸 막 말하느라고 그런 사람이 내성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외성, 이거는 이제 은혜 받고 성장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내성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내성이고 외성이고 다 그런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왜 내성이 됩니까? 한 번 말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입 닫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입 닫고 산다고 뭐라고 그랬어 하니까 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어. 말하면 더듬어, 이제.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성이다, 외성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있는데 자네가 그 가족들을 보면 다 내성적이야, 다. 근데 자네가 이 집안을 앞으로 따뜻하게 만들 사람이네. 내가 볼 때 다 성품들이 다 그런데 자네 성품이 그래도 다가설 수 있는 성품이야. 근데 문제는 자네 안에 있는 걸 자네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우선 약하고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약한 거야. 앞으로 훈련하면서 시키는 대로 먼저 인사도 좀 해보고 아침에 눈 뜨면은 먼저 인사도 시작을 해봐. 그러다 보면은 훈련이 되면 다 바뀌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담하는 사람이나 리더자가 창세기 27장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해야 돼요. 일반 상담은 다 어디에 근거 둡니까? 내성적이냐 외성적, 이거부터 설문지를 통해 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익숙해진 대로 다 쓰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 이 사람 내성적이다. 그럼 내성적인 사람을 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 공감은 돼.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공감은 되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하지만, 자, 대인 기피하는 사람 서울 못 가. 대인 기피는 딴 사람한테 못 갑니다. 차도 못 타요, 이거.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딪혀 보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는 본래 내성적이지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가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원래 너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근데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아니면 익숙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이 말씀 창세기 1장 18절 이거 열심히 암송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부딪혀봐라.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만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했지만 지금 어른이니까 누가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딪혀봐라. 그래서 이제 부딪혀보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음식 먹어가지고 옛날에 체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음식만 보면은 근데 이 트라우마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 그거는 그때 내 기분, 내 건강 상태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한번 왔던 거지. 나는 그런 체질이야.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몸살이 났던지, 그때 어쨌든 음식에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던지, 근데 그걸 딱 먹다가 체한 거야, 이거. 근데 이건 평생 나는 이 음식은 안 맞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뇌에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지금은 음식이지만 나중에는 상처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은 뭐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번에 이제 아프고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생각해야지 목사님. 이제 건강 생각해야지. 그게 진짜 그게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뭔 상관이 있어? 80세부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그렇게 내가 이제 건강 바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도.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는 가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계속 죽으라고 하면 되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아직도 김성일 목사님 더 만나야 되고 또 더 쫓아다녀야 되고 이러려면은 우선 이제 때로는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부터 우선 건강 컨디션을 이렇게. 왜냐하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한계점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강하다고 펄펄 뛰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가버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항상 나는 좀 약한 거니까 항상 건강 검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사람은 덜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제 관리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관리도 하고 좀 쉼도 갖고. 그러지. G7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가시면 천국 가서는 누구 가르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요. 네. 우리 우장로님도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간에도 또 거기 이제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피곤함. 네. 이거는 뭐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또 그게 또 무슨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또 그러고. 네.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구조는 이제 여기서는 대화의 통로, 소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화의 통로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통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대화라고 하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듣는 것이 있죠. 듣는 거. 경청. 네. 대화는 우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조화예요. 조화. 절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말만 실컷 해놓고 알았어? 너 이렇게 해. 알았어?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할 말 다 했다고 똑바로 해. 그리고 가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우선 다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상대가 서로 이게 의견이 이제 맞부딪히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이제 하나씩 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결국 행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름다운 삶이니까 그걸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하고 이러면서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의견만 100% 성공시키겠다 그러면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하 관계지. 그래서 첫째가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먼저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2 주제에서 뭐 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하라고요? 7대 3으로. 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니까 두 개로 듣고 하나로 말하니까 어때요? 듣는 걸 많이 하고. 또 뭐합니까? 귀하고 입하고 할 때 입이 위에 있어요? 귀가 위에 있어요? 왜 위로 올려놨을까요? 먼저 들으라는 거죠.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라고.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구조 자체를 보면은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털로 여자를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든 이유. 그러니까 머리털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을 거고 자기 독립적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남녀 관계는 남자가 위에 머리로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특히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남편은 뭐합니까? 아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막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갈비뼈는 숨겨져 있는 뼈예요, 이게. 이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상호 관계를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보호받고 높임받고 남편은 아내의 약한 부분들을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고 아내는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냥 좀 바보 같아도 이 바보 같아도 말이죠. 남자들은 다 내가 볼 땐 다 바보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남자들은요 진짜 단순하고 그래서 항상 여자들한테 야단 맞을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 습관이 된 거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또 때로는 이제 또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데서 또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남자를 다룰 때는 바보 같지만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면 멍청해가지고 또 잘 따라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또 하라는 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남자는 여성을 보호할 힘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걸 해야 돼요. 성질 급하게 해가지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행동하다 보면 실수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다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도 안 듣고 말하니까 막 그냥 나중에 가서는 아휴 정말 내가 좀 듣고 이야기를 할 건데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요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시 반에 이야기했죠? 네, 그럼 20분에 마치고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아니고 이따 밥 먹고 오면서 약국에 좀 들러서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시골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던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오시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5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계속 자기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졸리면데 꼬집어 가면서 다 들어줬더니 나중에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언제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경청하리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이 어르신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또 할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 어르신이 친구 3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친구들까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청은 배려예요.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먼저 이야기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내담자의 이야기를 자꾸 끊어. 그리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강요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노트를 가지고 항상 쓰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산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상담자가 체크해서 혹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신가요? 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자, 듣는 방법 10가지. 주의해서 듣는다. 귀찮은다는 표정을 보이거나 그 상대방이 듣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다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체가 아닌 메시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천천히 말하는 상대에게 인내심을 갖고 들으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까지 시간을 준다. 말하는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한다. 작은 일에 과장되게 반응하지 마라.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해라.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 사항에 관해 지시하고 있을 때는 메모해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낸 경우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자,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데 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욕설과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세련된 화법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은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되게 화나죠, 이거.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청을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냐. 그래서 첫째는 마음 깊은 곳. 어디에 있는 거예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면에서 뭔가 튀고 싶은데 이게 뭔지도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쭉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본인이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상한 아픔의 감정의 소리.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속에서 상처를 받은 이 감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게. 셋째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이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경청의 기술은 이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루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 네, 말을 안 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빵 한 조각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늘 살아가면서 토스트를 구워서 먹고 남편은 항상 그 끄트머리를 그 탄 데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줘요. 항상.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잔치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기념으로 또 구워서 먹는데 남편이 또 탄 끄트머리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서럽게 울면서 아니 평생토록 끄트머리만 잘라주더니 어떻게 이렇게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당신은 그렇게 식으로 나를 대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그 부분은 내가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난 당신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항상 떼어준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놓고 상대방이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고 닥달을 해, 이거. 그럼 정말 이거 답답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이해 못할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몰고 가면은 진짜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말을 안 하면 신만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말을 안 하면 내 속 사정을 전혀 상대방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좋아해요. 결국 들었어. 말도 했어. 말할 때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의 기술, 언어의 기술, 경청의 기술, 요즘에는 그래서 기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해요. 결국 들었어. 말했어. 다음에는 이제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이 이제 나와. 속도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다음에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의견 차이를 조절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오늘 끝장 보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이 아주 필요해요. 어떤 말을 더 첨부하면 될까?
어떤 부분을 내가 빼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을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들로 가겠다고만 고집을 부렸으면 곤란했죠. 근데 거기서 자기를 딱 낮추는 거예요. 이게 조정의 능력이에요. 그래, 종으로 가자. 종으로 가자. 그러니까 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 뜻만 이루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절하는 거.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셀프 힐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71가지의 주제는 그 안은표 씨의 책에 써 있는 이제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쭉 써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부분들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대화법을 이렇게 넓혀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주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일반 대화법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팁을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대화법을 이제 언어에 대한 책을 3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요 정도는 언어법을 공부하면서 외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치는 거 한번 해보죠. 시작. 소통의 존재다.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네. 이거 이제 계속 매일매일 외치면 소통의 중요성. 저 사람을 딱 볼 때 내가 지시하고 막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이다라는 걸 내 뇌가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